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되도록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얼음 땡이 된 거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어제 저녁. 어제 저녁? 국민통합위원과 장관들, 새로운 당직자들, 대통령실 모두 모여가지고 90여 명이 단합대회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은 의미 있다. 뭔가 당신들은 선회하고 계속 있다?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아, 어제로 복원되는? 그걸 어제 보면은 계속 앞으로도 실패한다. 대화, 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세력과 하는 거예요. 예. 야당과 대화를 해야 소통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기 식구들 모여놓고 뭐라겠더라? 자유 무슨 헌법 가치 이런 얘기 하면 애매몽롱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짬짬이 대회를 하는데 저걸 봐도 강서 참패 후 천연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내 예측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대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TPO를 중시하겠다. 그래서 아니 TPO를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소통이 안 됐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어요. 예. 당정 간에 당대 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김 소장님 어떠세요? 일단 상징적인 장면은 그저께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하면서 어린이 공원,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서 한 장면이 전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쇼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계셔보신 분들, 청와대 계셔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노타이의 셔츠입니다. 그럼 다 흰색 셔츠에 다 검정색이나 감색 양복에 와서 앉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야외였고요. 일단 그 뒤에 푸른 잔디가 보였고 누군 넥타이를 메고 누군 푸른 셔츠를 입고 누군 하얀 셔츠를 입는 식으로 약간에도 변화를 줬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이 회의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라는 메시지를 사진을 통해서 하나 전달을 했고 그러면서 나오는 대책이 이거 내가 국민과 소통을 더 해야 되겠구만. 국민들이 내 얼굴이 보고 싶어 갖고 지금 화들이 나셨구만. 하고 내놓는 대책이 이제 타운홀 미팅을 더 많이 열겠다. 그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패배 교훈은 내가 전면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는 확실히 나를 보여줘서 나의 매력으로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라고 59분 동안 비서관들한테 설명하면 비서관들이 박수를 치고 회의를 끝나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내 최선을 좀 보여주면 잘 되겠지 하는 그 미숙년자의 나이브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예상된 둠스데이 심판의 날을 맞아서도 이게 지금 뭔가 아직 의미 파악을 좀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반이 집권 후에 계속 그 검찰을 통해서 결국 전국의 긴장을 높이고 이걸로 왔는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를 살려야 되는데 약간 시기가 멈춘 건지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검찰주의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그들이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가 돼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반성, 잘못이 없어요. 만약에 말이죠. 김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 패배 후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협치를 하고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민주당 쑥 빠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바랐지만 하지 않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인데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김영삼. 역사 속에서 배웠지 않냐.
그런데 너 어제 그 재밌는 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자기는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김한길 위원장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력적으로 연락. 윤석열 대통령은 좀 지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국정을 잘 돌보는 국민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조치를 몇 개 취할 게 있겠죠. 뭐 당에다가 뭘 넘긴다든지. 당에다 넘기는 게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로 다시 셋업하잖아요. 자, 당직 개편한다고 하면서 도로 영남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배치한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는 잘 봐. 가봐야 실패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괜찮은 분이에요. 스마트해요. 그런데 갑자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로 간다. 험지로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쇼예요. 석동현 검사장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행동대장이야. 거기를 가니까 하태경 의원은 서울로 쫓겨온 거예요. 거기 이제 주진우 검사 측근도 지금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부산에 갖다 꽂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명만 남기고 전부 다 딴 데로 배치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선거에 안 나오잖아요.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국정을 해야 돼요.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을 민주주의의 양날개인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협치를 약속하고도 1년 반간 야당과 전직 대통령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짬짬이 90명 모여가지고 얘기한 게 결국 보면은 뭐예요? 통합과 헌법 가치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국민이 납득해요? 여기다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처음 봤다. 이건 용비어 청가도 심한 거지. 김한길 위원장하고 박지원 실장이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공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함께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같이 했죠. 같이 하고 내 후임으로 문체부 장관도 오고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회복돼서 하는 건 잘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가셨으면은 정치를 아는 분이고 야당을 했던 분이니까 제대로 말씀을 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강서 선거 결과 후 조중동도 사설에서 기사에서 다 두드려 패잖아요. 심지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칼럼도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또 패배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사형 선고 내린 거지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후에 벌써 해수로 3년이 지났는데 보면 치고 나가는 리더십, 검찰을 구사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긴장을 높이는 리더십은 있는데 이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총선 같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과제를 매끄럽게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든지
근데 지금 아무런 저희가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제 뭐 통합을 얘기하고 뭐 역사를 얘기하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구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게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10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40살쯤 됐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45쯤 됐을 때 하고 있는 일들이 판사들 35살짜리 판사들이 하는 일하고 급이 맞는 일을 하는 거니까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50이 돼서 자기 이제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나가보면 자기 서울법대 또래들은 전부 다 뭐 대법관을 가거나 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부로 외연을 확장하거나 네트워킹을 넓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검찰에 있지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 식구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 20몇 년을 생활했을 것이다. 나이가 벼슬인 한국 사회에서 구술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래들하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회사를 치면 나는 35살인데 아직도 과장이고 내 친구들은 다 차장 달았으면 이게 다른 회사 사람하고는 격을 맞춰서 만나야 되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교류하려면 8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려다 보니까 자기가 좀 꿇고 들어가야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부로만 침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 아랫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술을 먹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 아랫사람들이랑 먹으니까 59분 리더십의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자기가 돈 내고 술을 먹으니까 1시간 얘기하면 59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아, 부장검사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랫사람에게 술 사주면서 생긴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59분 대통령이라고 수석 비서관 회의하는데 1분만 얘기를 남 얘기 듣고 59분 동안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해도 자기 또래는 서울대 법대의 동기를 제외하면 네트워킹도 없고 마땅히 이런 걸 골라본 적도 없으니까 후배들하고 맨날 했던 일이 뭘까요? 야, 저 사람은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저런 죄가 있지 않아? 사냥의 리더십. 누군가를 잡아놓는 일을 후배들하고 모의하는 데는 정통하고 지금은 사냥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접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남 잘못하는 거 눈에 팍팍 띄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냥할 것인가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 결과 이젠 사냥의 뉴라이트 이념까지 더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누구 하나 아우 그렇게까지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다른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 검찰이 최소한 야당 의원들을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헐죄하는 게 사정밖에 없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쪽도 건드릴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저는 구수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크게 변했고 위기경보가 크게 켜졌는데도 전환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이 양반이 결정장애가 있다. 사법고시를 구수한 거는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부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다른 내지는 스타일과는 다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있죠? 잘 모르겠으니까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290억인가 원래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있는데 329억을 예비비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국가에서의 외교라는 건 뭐 제가 지금 원장님 앞에서 외교를 떠들 짬밥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1년 단위로 스케줄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이걸 2배로 늘린 거잖아요. 예산 액수로 보면. 야, 이거 재밌는데 어디 또 딴 데 갈 데 없어? 좀 다 찾아봐. 다 가자. 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시름을 입고 영전받고 뭐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얘기 듣고 돌아오고 국내에서 잠깐 체류하고 반복하는 식으로 국내를 잊으려고 하는 차라리 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나가 있는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수습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 나가는 결정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구수 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예.
의과대학을 삼수해가지고 못 갔어요. 공부 못한 삼수와 것은 구수는 다르죠. 아니 어떻게 됐든 예. 그러니까 삼수에서도 그 자체를 의과대학을 못 갔는데 아니 그걸 자꾸 나무 약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실장님 그 아니,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자꾸 그 부분이 부각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를 똑똑히 보세요. 진행을 잘해야 돼. 이게 호남지역 의대 증원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만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된 거야. 너무 쉽게 됐으면은 1년 반간 학습을 했으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과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다. 아주 잘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길을 못 찾는 게, 아까 우리 김성희 소장은 후배들하고만 논다. 저는요, 내 친구들하고 안 놀아요. 뺑 병원 간다, 어디 뭐. 나는 후배들하고 노는 것이 제일 좋아. 그리고 이렇게 김성희 소장하고 같이 TV 나오면은 내가 젊어지잖아. 그래서 뭐든지 사람은 자기의 어려운 점을 보충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자가 대통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제 얘기보다 실장님 말씀이 더 신랄하세요. 아니, 자격, 그렇잖아요. 미자격 무자격자라든지 근데 아니 지금 네, 현재 국민이 시중에- 그렇게 판단하고 시중의 있잖아요. 관심은- 아니 보세요. 예. 내가 처음부터 강서는 일찍 윤패다. 1번 찍으면 윤석열 패배다. 딱 그대로 나왔잖아요. 국민이 모든 것은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다. 이제 변해라.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내 잘못이 어디 있어? 김기현 책임져 하고 2기로 딱 가버리고. 아니, 느낌으로 이런 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느낌으로 보면 변호고는 싶은데 그 길을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아니 모르면 와서 여쭤봐야지. 배워야죠. 오늘 뭐 누구 만나신다며 점심에. 저는 어젯밤에도 저는 그래서 점심 저녁을 계속 젊은 기자들하고 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한겨레 성한용 예. 전문 기자는 저한테 그래. 왜 대표님이 젊게 사냐? 말진 기자들하고 노니까 그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만 변하면은 나라가 잘 돼요. 아니 변하는데 또 엉뚱한 쪽으로 변해서 무슨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시중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예상치 않은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김한길 위원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김 소장님, 그 김한길 카드가 전면에 나선다는 건 뭐 신당이나 뭐 정계의 어떤 변화 이런 거하고 연결지어 본 사람이 많아요. 그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책사들이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정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1 양강으로 붙는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일당을 차지하는 쪽이 다 먹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쪽 정당이 15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정치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150석이 넘는다. 이러면 이것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150석을 넘어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로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1대1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시나리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150석을 차지할 만큼의 동력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리더십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윤석열 신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당 논의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이 싸움을 120에서 130의 싸움으로 힘을 빼야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이 한 120, 130 정도로 싸우도록 만들고 중간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다른 제3의 정당,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 금태섭, 양양자 기본이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여기 들어와 있죠.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준석, 유승민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들이고 여기에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은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반명파 그룹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모이거나 아니면 일부 모이거나 이런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중간 세력을 설득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그룹을 망라하는 정치 실험이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들이 각자 정당으로 출마하더라도 제3세력으로 예를 들면 교섭단체를 같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 같은 분들은 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30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면 지금이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을 이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서 지금부터 1월 초까지 1월 한 15일 정도 안에서 이런 창당의 흐름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실장님, 제가 기자 때 김대중 그 당시 총재한테 여쭤보니까 정당은 지지 기반과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참 평범한 얘기인데 그 양반이 하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지 기반은 있는 것 같은데 지도자감이 보이세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게 늘 정치 정석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분열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제의 진단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탄압을 받게끔 자초하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랄 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나가라 어쩌라 한단 말이에요. 불난 집에서 뭐 좀 재미 좀 보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되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그러한 검찰 인사들의 대폭 공천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고요. 검찰 출신들을 영입해서 공천을 하면은 수도권에 영입 강남벨트나 결국 TK, PK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그 시대 정신이 없다 창당하는데 심평 변호사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한다 했는데 저는 이제 강서에서 승리했으면 윤석열 창당은 계속 됐을 거예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굉장히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즉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이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질 거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양자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보수 중도 신당이 내년 1, 2월 달에 창당된다. 예. 이것을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심평 변호사는 의석 30석밖에 안 될 거다. 30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김성애 소장이 분석했듯이 양당에서 양당 정치가 너무 폐허됐어요. 이건 좀 지양돼야 돼. 양당에서 30석을 빼낸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당은 창당되고
보수 중도 신당이 창당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얼마나 넘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소수는 넘어갈 겁니다. 아, 극소수. 공천을 못 받게 되면.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김성현 소장님은 반윤 비명에 입각한 그 제3지역,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시고 해설자이자 선수를 오래 하신 박 실장님은 그 성향이 조금 더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새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하고 싸울 때 제가 국민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스펙트럼이 넓어.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햇볕 정책은 폐기하고 거기도 좋아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건 할 수 없다고 깨졌는데 그 후에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늘 참 괜찮은 분이고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한번 만나재. 만났어요. 선배님 밖에서 그렇게 저를 칭찬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저랑 함께 합시다. 내가 이런 지하에 당신하고 정체성이 안 맞아. 못 가. 그런데 그런 고민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일부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것이 과연 통합될 건가? 저는 그건 의심해요. 분당의 똥볼을 자꾸 보수 쪽으로 차내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그룹들에서 신당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르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요. 제3신당 이름을 걸고 나가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소속이 있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당선되는 방법이란 건 없다. 지역구를 아무리 탄탄하게 다져놨다고 해도 거기에 민주당이 적합한 인물을 공천하기만 하면 그 무소속을 당선시키기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다만 수도권은 그렇고 충청 지역이라든지 강원, 뭐 부산 지역은 좀 경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 강남벨트와 PK. 그렇죠. PK. 거기에요. 연남벨트. 제 말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민주당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보수 세력에서 들어올 사람도 많긴 하죠. 지금 현재의 그 비명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보면은 서너 사람은 갈 거예요. 호구조사까지 다 마치셨네요. 아니, 일단 서너 명 정도로 가시면 저도 뭐 아니, 서너 명이 있을 수 현역 있겠죠. 의원. 네네. 현재로서는 그림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좀 힘들다. 있다면 보수 기반 중도 정당 정도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예, 있는데 그 생각. 예. 예.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으로 한다. 논의 끝. 딱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데 지난번 선거에서의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의 창당 문제 때문에 병립형으로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지 연동형을 풀어놔서 소위 말하는 그런 보수 신당이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심사. 예, 이것이 관심사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입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병립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포기한다면 대통령발
제3신당 혹은 여권의 우호적인 제3신당의 창당 가능성을 대통령실에서 열어놓는 계기가 될 거라서 그걸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든 저렇든 다당제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 의외로 선거법 협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돼요. 치르면. 무조건 바꿔야 병립형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대로 놔두면 이 비례 의석으로 확정되어 있는 47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캡 없이. 예. 위성정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위성정당도 현재의 생기고 방법은. 이준석 대표도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의 선택의 이 카드가 남아있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파괴력은 호남 지역의 20, 30대에게 소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꼴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학살자의 후손 정당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신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선 호남의 표를 이준석이 가져온다는 것은 이재희의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적의 적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꼴보기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제 얘기는 특히 20, 30대로 20, 30대 도 그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은 걸 지금 대변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국회에서 찬성이 돼버리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냐. 정치 도의로도 어떻게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어떻게 자기 당대표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느냐. 이건 나쁘다 해가지고 지금은 확 돌아섰어요. 예. 선거구제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하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당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요 정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당제고 뭐고 몰라요. 그냥 이기는 거.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